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쉬리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문제 분석 특강 2교시 3부 시간입니다. 문제 16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6번 대상자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발가락 사이를 알콜로 세심히 닦는다. 3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4번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낸다. 5번 따뜻한 물에 1시간 이상 담갔다가 손발톱을 자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손톱은 어떻게? 일자로 틀렸죠. 둥글게 깎으셔야 되고 발톱은 어떻게? 둥글게 아니고 일자로 깎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까지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습관을 계속 들이시면 됩니다. 절대 안 헷갈리겠죠? 2번 발가락 사이를 알콜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알콜은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죠.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요? 그냥 비누로 닦아주시고 물 이용해서 헹궈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씻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세심히 잘 건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3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줘야 합니다. 요게 맞네요. 어르신들은 특히 피부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오일과 로션을 듬뿍듬뿍 발라주시고 자주 발라주셔야 합니다. 4번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잘 걷지도 못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이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보고하셔야죠. 시설장, 간호사, 관리 책임자 이런 분들한테 보고하셔야 합니다. 5번에 따뜻한 물에 1시간 이상. 큰일 나겠죠. 더 피곤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담가야 기분 좋고 피로도 풀리고 그럴까요? 한 15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러면 기분도 좋고 때도 좀 불고 그때 손발톱을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목욕을 하고 나신 다음에 손발톱을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문제 17번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닦는다. 3번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4번 옆으로 돌려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대상자를 어디에서? 침상에서 목욕을 시킨대요. 그럼 제가 또 그림을 한 번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사람입니다. 침상 목욕은 방향이요.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닦는 겁니다. 자, 어르신 이쪽 저쪽 뒤척이시면 안 되고요. 앞에 먼저 닦이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닦일 건데 앞에 닦일 때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닦고 상지 쪽 닦고 하지 쪽 닦고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얼굴은 눈 그리고 눈 주변 닦아주시고요. 코 주변, 입 주변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부터 양쪽으로 쓸고 내려오면서 닦을 텐데 이마 닦았으면 귀 닦아야겠죠? 그리고 내려오면 목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없네요. 목을 닦아주시고 자, 얼굴 다 닦았어요. 그러면 이제 상반신 닦을 차례인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 심장에서 먼 쪽부터 닦기 시작할 거예요. 팔 쪽부터 닦을 건데 팔을 닦을 때 방향은요.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자, 심장에서 피를 팍 펌핑해 갖고 나가는 건 참 쉽게 나갈 수 있어요. 누르는 압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좀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심장에서 먼 쪽에서 심장 방향으로 밀어서 닦아주면 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기분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손목 있는 쪽에서 어깨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가슴 닦을 때는요. 둥글리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자, 가슴 닦았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배꼽을 중심으로 배 부위를 닦아주실 텐데요.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둥글리면서 닦습니다. 자, 대장의 위치가 이렇게 상행지, 횡행지, 하행지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배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다 닦으셨으면 드디어 아랫부분 닦을 거예요. 자, 방향, 말초에서 중심 방향. 그러니까 발목 있는 데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피를 밀어서 쫙 올려주는 효과가 있겠죠? 혈액순환 잘 될 거예요. 그쵸? 이제 앞 다 닦으셨으면 어디? 옆으로 돌려 눕혀서 뒤를 닦을 건데 뒤 역시도 방향이 위에서 아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목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둔부 방향으로 내려오시면서 뒤에를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기 볼게요. 1번,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어깨에서 손목 쪽이 아니라 손목에서 어깨 쪽이죠. 그래서 방향 틀렸고요. 손목에서 어깨 쪽 반대로 나온 거예요. 2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인가요? 아니죠. 허벅지 발 쪽 아니고 발 쪽에서 허벅지 쪽이니까 역시 방향 반대로 나와 있네요. 자, 3번,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매우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보기입니다. 자, 제가 또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이고요. 앞쪽에 요도, 맨 뒤에 항문, 가운데 질이 있죠. 사실 회음부는 요 질과 항문 사이 쪽을 이야기하는 건데 닦을 때 요도 쪽에서 항문 방향, 즉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누워 계신다면 여기 항문이 밑으로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방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앞쪽에서 뒤쪽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옆으로 돌려 눕혔죠? 둔부에서 목 쪽은 아래에서 위쪽이죠. 틀렸습니다. 목 뒤쪽에서 둔부 쪽으로 내려오면서 닦아주는 겁니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이게 배 마사지가 되면서 장 운동이 잘 일어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8번,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달린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생각하고 답을 체크해 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편마비 대상자를 옷을 입히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건벗, 불입 써놓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벗은 불편한 입을 가지고 있어요. 입히는 거니까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히는 거네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힌다. 자, 그러면 불편한 쪽은 어느 쪽?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먼저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2개로 줄어듭니다. 자, 왼쪽 팔 입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팔을 바로 입어버리면 나중에 수액 주머니를 이 팔 구멍 사이로 껴서 넣어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러니까 수액부터 빼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팔 입으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의 팁은요. 항상 방향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수액이나 머리가 끼는 그런 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이 정답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9번. 대상자의 체위 변경이나 이동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펴서 무게중심을 높게 한다. 2번. 대상자와 멀리하여 지지면을 넓힌다. 3번. 다리를 모으고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다. 4번.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방향을 바꾼다. 5번. 손목이나 팔꿈치 등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 풀려면 또 사람을 제가 그려야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항상 발부터 무릎, 허리까지 올라가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발은 어떻게 한다? 벌려준다. 발을 벌려주면 지지면이 넓어져서 안정적이죠. 두 번째, 무릎입니다. 무릎은 어떻게 한다? 굽혀준다. 그래야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무게중심 낮추는 거예요. 세 번째, 허리는 어떻게 한다? 펴준다. 그래야지 허리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물건이나 대상자는 가까이에서 보조를 해야 합니다. 멀리 있으면 힘이 더 안 들어가시죠?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 큰 근육들을 사용한다. 자잘한 근육들을 사용하면 오히려 더 다치세요. 힘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근육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방향을 바꿀 때는요, 허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를 휙 돌리면 자칫하다 허리가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발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꾸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6개 기억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자, 1번. 무릎을 피라 그랬나요? 아니죠. 무릎은 어떻게 해라? 굽혀라. 그래서 무게중심을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낮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번. 대상자와 멀리하면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깝게 해라. 그리고 지지면을 넓히는 건 맞는데 요거는 다리를 벌려서 지지면을 넓히는 거예요. 3번. 다리를 모아라? 아니죠. 벌려서 지지면 넓히라 그랬고 양 다리의 체중을 지지한다. 요건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체중을 양 다리에 지지하기 위해서 발을 벌려서 지지면을 넓히는 겁니다. 4번.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꾸는 거 맞죠? 5번. 손목이나 팔꿈치 등의 작은 근육 사용하지 않고요. 몸통이나 허벅지 이런 데 있는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0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이동 후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원래 자세로 눕힌다. 2번. 청심환을 먹이고 옆에서 관찰한다. 3번. 찬물을 수건에 적셔 몸을 닦아준다. 4번. 담요를 덮어주고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5번.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 문제는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출제된 문제인데 답이 항상 똑같았어요.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온다, 그런 게 바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움직였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웠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핑 돌 때가 있죠. 이 피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원래 자세로만 눕혀놔도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장, 간호사에게 빨리 보고하셔야 합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요거까지만 알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21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는
1번부터 쭉 보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했으니 2번처럼 상체를 약간 들어주는 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요런 거 우리가 반 앉은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숨쉬기 편하게 할 때 말고 언제 세수할 때나 아니면 식사할 때 요런 자세를 우리가 취하게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옆으로 돌려 눕힌 자세죠. 요것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 요런 자세는 언제? 관장할 때. 그리고 요 둔부의 압력을 피해야 될 때. 요럴 때 해당되는 자세고요. 3번하고 5번은 천정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죠. 요런 건 언제? 휴식을 취할 때 혹은 잠잘 때 요런 자세를 취하죠. 4번은 엎드린 자세예요. 언제 이렇게 엎드릴까요? 등에 상처가 있을 때 아니면 등 근육이 뭉쳐서 좀 피로해서 쉬어야 될 때 요럴 때는 엎드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침대 위에서의 체위와 관련돼서는 절대 틀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30회 기출분석 2교시 4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행복하시고요. 열공!